인재상 부합 여부는 합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77%는 지원자의 스펙은 충분하나 인재상이 부합하지 않아 탈락시킨 경험이 있었다. 자, 이거 보면 어때요?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바 이영입니다. 네, 오늘도 면접관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까발려드리는 면발람 이영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기사는요, 인재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면접관들, 인사팀이 뭐 인재상을 만난 선발하는데 어쩐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지 함께 기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인에서 기업 538개사를 조사를 했는데 신입사원의 인재상이 변해되냐 변화가 없냐 라고 묻는 질문에 기업 5곳 중 2곳이 5년 전에 비해서 기업의 인재상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5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바뀌었냐는데, 아니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5년과 지금 사이에 뭐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었죠. 그 사이에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게 42.9%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다 바뀌어야 돼, 다 바뀌어야 돼. 왜 이렇게 인재상이 변했냐고 물어보니까 MZ세대 유입 등으로 인해 인재의 특징이 변해서가 64.9%, 그 다음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가 32.9%, 인재 채용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서 27.7%, 인재 운영 전략이 바뀌어서 13.9%,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심플한 하나입니다. 니네 때문에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니네 때문에. 가장 급변한 게 뭐예요? 1위로도 뽑았지만 다른 세대의 유입이에요. 사실 다른 세대라고 말은 했지만 뭐 그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 MZ 세대가 다른 세대라고 기업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MG라고 잘못 올렸다가 그냥 바가지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미안해요. M세대 분들 따로, G세대 분들 따로. 아, 이거 언제 이렇게 얘기하냐? 뭐 얘기할 때마다 M세대 분들도 따로, G세대 분들 따로 이렇게 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편의상 제가 그러는 건 아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요즘 것들이라고 아마 편하게 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어찌됐건 기업은 MG세대라는 단어로 퉁쳐서 여러분을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MG냐, 뭐 MA냐, 뭐 MX냐, 뭐 이거 다 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에 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다루기 어렵다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거죠. 채용 트렌드가 이처럼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나왔던 게 MZ세대의 유입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게 복수를 체크하게 된 건데,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거 누가 바뀐 거예요? 급변하는 경영계 누구야? 여러분이, 여러분 새로 들어온 사람이 제일 변하는 환경이고, 밖에 변하는 건 누구예요? 고객이 MZ세대거든. 고객 자체가 MZ세대가 급부상되면서 경영 환경까지 바뀐 거예요. 물론 코로나 같은 현상들도 있지만 사실 여전히 MZ세대 위에 X, Y세대 이분들은요, 예전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고객이 바뀐 건 MZ세대가 대부분입니다. 인재 채용 트렌드가 왜 바뀌어요? 지원자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엔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인재 운영 전략이 바뀐 것도 뭐예요? 여러분이 들어왔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어떻게 잘 일할 수 있을까?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이라는 세대가 바뀌어서 나타나는 특성들이다. 되게 여러 가지 현상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본질은 MZ세대라는 요즘 분들을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특성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아직도 기존 기업들은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려워하고 어떻게 핸들링해야 될지 고민하고 끙끙 앓고 있다는 얘기죠. 이 현상은 복잡성이 높고 보수적인 산업과 기업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맞춘 기업들은 스타트업이죠. 규모도 작고 빨리빨리 변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DNA예요. 이런 내용들이 빨리빨리 바뀌는 직원들과 함께하기에 더 좋은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당장 대기업과 공기업만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트렌드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들이 더 큰 기업으로, 주류 기업으로 성장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주류가 될까? 앞으로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더 이런 기업으로 스카우트 될까? 저는 이건 너무 자명하다고 봐요. 그럼 기업들이 어떤 인재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과거에 비해 더 중요해진 인재상 키워드는 첫 번째로 책임감 52.8%가 차지했고요. 계속해서 소통 능력 30.9%, 성실성, 팀워크, 긍정적인 태도, 전문성, 열정, 도전, 배려, 위기 대응력 등의 순으로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요. 제일 앞에 있는 거 하나만 생각해보죠. 왜 책임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사실 책임감이라는 것들이 예전에도 중요했어요. 근데 왜 이 세대로 가면서 인재상이 바뀌면서 어떤 인재상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책임감이라는 것이 쭉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대체 책임감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책임감을 사전적 뜻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와요. 중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결국 이것은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냐, 뭐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어,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요,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일을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로부터 전문성이라는 게 시작된다는 것을 이미 많은 기업들은 간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직무 역량과 함께 정말 중요하게 봤던 게 인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인성도 물론 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 지원 동기가 대두되고 있죠. 그건 역시 왜 그래요? 하도 많이 퇴사를 하니까 회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없이 너무나도 인스턴트식으로 쉽게 그리고 내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일반화됐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인드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마인드셋에 대한 검증 절차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봐요. 왜 지원 동기를 많이 물어볼까? 지원 동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업들에 대한 리서치, 분석들을 통해서 이 기업이 정말 나에게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온 사람일 것이라는 가설이 깔려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발표가 있겠어요. 면접장에서 호감을 주는 지원자 유형을 면접관들에게 물어봤더니 1위가 이렇게 꼽혔습니다. 미리 회사 정보를 숙지하고 질문하는 지원자가 34.9%래요. 1위가 이거고요. 2위는 모든 질문에 최선을 다하는 지원자래요. 태도에 대한 얘기죠. 모르는 질문에 솔직한 지원자, 태도에 대한 얘기죠. 면접 시간 미리 전에 도착하는 지원자, 태도에 대한 얘기죠. 다른 사람 답변도 경청하는 지원자,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면접관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냐고요. 최근에 변화된 인재상의 5위가 전문성이었습니다. 이 전문성은요, 진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인드가 준비된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순위가 바뀌게 된 거죠. 자, 책임감이라는 것이 내 일에 대한 태도도 물론 있겠지만 태도만 있다고 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맡은 업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품질로 완수를 해내는 걸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전문성이에요. 책임감과 전문성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절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문성 없이 가질 수 있는 책임감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면접왕 이용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엔 책임감이라는 것은 역량과 따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감을 가졌다는 것을 역량으로 설명할 때 이 책임감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역량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지는 이상한 자격증이나 어학점수 이런 거 말고 실제로 그 업무 역량을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이 더 강력한 스펙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의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재상 부합 여부는 합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시 인재상 부합 여부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58%로 집계되었으며 기업 77%는 지원자의 스펙은 충분하나 인재상이 부합하지 않아 탈락시킨 경험이 있었다. 자, 이거 보면 어때요?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사 이어보면요,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반대로 스펙은 부족하지만 인재상이 부합해 합격시킨 기업은 86.1%나 됐다. 평가지표로 나타나는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기업 인재상에 부합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연하죠. 신입 혹은 경력도 뭐 주니어 레벨이면요, 사실 스펙이 없다고 봐야 돼. 거기서 획득할 수 있는 스펙이라 봐야 대단할 게 없어요. 자격증 쓸데없다니까요. 어학점수 어차피 쓸데없어요. 최소한의 요건, 그리고 그것조차도 마인드 정도예요. 학점에 대한 것도 결국 학교 생활을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학교의 전문 지식이 직무 역량과 직결되는 경우가 아닌다면은 사실 이거 자체를 절대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 지식과 성과가 직결되는 대표적인 직무가 뭘까요? 연구개발이겠죠? 그쪽도 학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학부를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학점이 높아도요,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학점이 조금 낮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잘 준비가 되면 합격률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저희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은 직무가 연구개발이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인드셋과 새로운 관점으로 최종 면접 합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알아차리고 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구조화된 채용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도입되면서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경험, 일 잘했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로만 평가가 막 구체화되기 시작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수년간 해오면서 무언가 비어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스펙이 미치는 영향보다 여러분의 이런 생각이 훨씬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4년 전부터 외쳐왔어요. 제 채널이 시작될 때부터 외쳤다는 얘기죠. 저를 이미 수많은 사람 뽑아왔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데이터와 통계로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런 마인드가 준비된 사람들이 결국에는 차별화된 경험과 차별화된 경험을 통해서 차별화된 필살기를 갖추더라 라는 것들을 이미 알게 됐던 거죠. 앞으로도 이 트렌드는 더욱더 가속화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스펙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회사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회사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롱런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봐요. 필수적인 일부 요소들은 물론 준비해야 되겠지만 너무 필요 이상으로 그것들 강조하는 회사라면 장기적인 성장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시는 것도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세 줄로 결론냅니다. 첫 번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다 다릅니다. 용어는 다 다르고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회사에서 일 잘할 사람을 뽑고 싶다라는 한 줄로 요약된다는 건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두 번째, 스펙이나 자격증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필살기 한 줄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인드나 태도로 여러분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한 방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면접관 입장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달아볼 수 있도록 면발람 이용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세히 달아주세요. 그 내용과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